현재 시간은 2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인사이트 알아보는 시간이죠. 4개 종목 통해서 살펴볼게요. 이정민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사님과 살펴볼 4개의 종목 바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 OCI 홀딩스, 그리고 3-4개 주입니다. UNAI, LNF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LNF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주들의 상승이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테슬라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결지어 볼 수 있는 것들, 많은 분들이 LNF를 또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저는 이 테슬라의 급등이 오늘 우리 증시의 2차 전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게 맞는 건가? 약간 여기 원초적인 질문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번에 여전히 판매량 같은 데이터를 봤을 때는 아쉬운 게 많은데 그쵸. 간밤에는 로보택시라던가 그리고 챗봇 네, 그렇죠. 적용으로 오른 거잖아요. 이게 우리 2차 전지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네, 당연히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테슬라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을 때는요. 네. 그 테슬라 관련된 호재성 뉴스에 적극적으로 종목들이 좀 반응을 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 고가권을 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춰서 어쨌든 호재성 뉴스가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창당 소식에 의해서 300달러대가 깨졌다가 다시 300달러대를 이제 올라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거기에 발맞춰서 테슬라 관련주로 이제 분류되는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이 다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대표적 종목으로는 LNF가 오늘 그래도 상승이 꽤 크게 나오고 있죠. 지금 11.52%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녹스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그 테슬라 관련주로 엮여져 있죠. 근데 이녹스 같은 경우 오늘 지금 상한가에 도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응급제 SI 파우더가 그 응급제 성능 개선에 활용될 수 있다는 소식에 항상 움직이는 종목이죠.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테슬라에 납품하는 파나소닉과 이제 또 협력사의 그 위치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테슬라 관련주로 분류돼 있다 보니까 오늘 이런 식으로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 같은 경우에는 LNF뿐만 아니라 테슬라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는 데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시장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AI 챗봇과 관련되어 가지고도 그 이름이 그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록이 이제 테슬라의 탑재가 된다. 그래서 테슬라 뭐 모델 Y뿐만 아니라 모델 3등 전반적인 모든 모델들에게 탑재될 예정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 또한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챗 GPT를 활용해가지고요. 이미 AI 음성인식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관련되어 가지고 실제로 최신 모델을 이제 구매하신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그 활용성이 굉장히 높진 않다라고 합니다. 물론 아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당연히 좋겠으나 여전히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들 눈높이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의 눈높이에 맞춰줄 수 있을지가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가장 좀 의구심을 표시하는 부분인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테슬라의 상승과 우리 2차 전지주의 상승을 연동시켜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시장에서의 그래도 워낙 소외된 종목이었기 때문에 가볍게 움직일 수 있었고 여기에 가격적인 매력까지 더해졌습니다. 이제는 LNF를 조금 더 파고 들어볼게요. 검색하면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LNF의 하반기를 기대하는 리포트들이 많더라고요. 그쵸. 특히나 LFP 시장에서 뭔가 선점을 했다, 여기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에 높은 점수를 받던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그 SK온과 함께 MOU를 발표를 했죠. 네. 네, SK온과의 MOU 내용 자체가 그 LFP 배터리와 관련된 이제 그 소재 납품 쪽으로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LFP용 양극재 공급에 대한 MOU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MCN 뭐 이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LFP 쪽으로 조금 더 키워드가 많이 좀 이동을 했죠. 맞아요.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종목들도 많이들 움직이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 SK온의 북미 공장에 납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그 비중국산 LFP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는 그래도 SK온 그다음에 이제 오늘 언급하고 있는 LNF가 가장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평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전기차보다는 ESS 시장 쪽을 조금 더 시장은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주목을 좀 하고 있는 편인데요. AI 데이터 센터가 워낙 지금 현재 글로벌리하게 광풍을 일으키고 있죠. 수요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만 하더라도 그 미국의 그 AI 데이터 센터발 이제 그 설치 비중이 한 19기가와트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2030년도 같은 경우에는 133기가와트까지 이제 지금 현재 ESS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관련되어서 당연히 거기에 발맞춰 수요가 있다 보니 이제 생산도 점점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산을 배제하는 움직임에 그런 큰 어떻게 보면 틀은 바뀌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서는 SK온이 어느 정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시장은 현재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LNF 같은 경우 오늘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를 누르는 요인 중에 하나였죠. 실적이 안 좋았다. 근데 실적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나 이제 그 원재료 가격 같은 경우는 고가권에 매수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어쨌든지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이제 처리를 함에 있어서 2분기가 이제 마지막이었다라고 현재 시장은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 이런 식으로 증권사 리포트 자체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많이 바뀌어서 나오고 있는 게 현재의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어쨌든지 코스피 200 이제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단지 주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많이 상승하기도 하죠. 그에 발맞춰서 LNF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200 편입 종목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성 자금들의 유입을 어느 정도 기대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월봉으로 봤을 때 LNF의 주가는 턴어라운드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이고요. 그쵸. 월봉으로 길게 봤을 때는 아직도 좀 우하향 중인데요. LNF 그럼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어떤 가격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LNF 보유자분들께서는 당연히 뭐 홀딩을 하셔야겠죠. 일단 네. 보유자라고 한다라면은, 네, 당연히 평단가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어차피 손절하는 게 의미가 없죠. 어느 정도 추세 상승을 좀 기대를 하면서 조금 더 끌고 가보시길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럼 지금 내가 그 LNF를 좀 포트에 편입시키는 건 어떨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아니 좋은 종목 너무 많잖아요. 네. 네, 굳이 너무 싸다는 이유로 LNF 하기에는 네, 이렇게 매일 경제방송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너무 아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121선 올라탄 다음에 LNF를 편입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는 결국에 수익 매매를 하더라도 추세를 먹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보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LFP라는 모멘텀으로 LNF 되살아날 수 있을지 그래도 지금은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시기는 맞는 것 같네요.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 종목 보겠습니다. 오후에 JYP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상승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오늘 오후 1시에 이 트와이스의 컴백이 뮤직비디오로 그쵸.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저도 보고 왔는데 시청하셨습니까? 예, 시청 간단하게 했습니다. 네, 어때요? 간단하게 했는데, 당연히 이제 삼촌 팬 입장에서는 보기가 너무 좋죠. 네. 네, 보기가 너무 좋은데, 이게 글로벌리 트렌드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제 기성세대에 속한 나이가 되다 보니까, 네. 네, 제가 이렇게 뭔가 평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주식적인 관점으로만 좀 접근해서 오늘은 좀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블랙핑크 역시도 그쵸. 뛰어라는 점프라는 곡의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는데 트와이스도 그렇고 블랙핑크도 그렇고 각 엔터사를 대표하는 걸그룹이잖아요. 이들이 컴백했다라는 거는 이제 뭔가 하반기 엔터사들의 이벤트에 포문을 여는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봐야 되는 주안점 무엇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리하게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돌들이 본격적으로 신보를 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추세가 하반기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군부를 먼저 뗀 그 키워드가 하나가 있죠. 바로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관련되어 가지고 워낙 이제 음원이 지금 현재 글로벌리하게 인기가 좋죠. 그러다 보니까 스포티파이에서도 흔히 이야기하는 줄 세우기를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좀 됐었었는데 여기에 이제 OST에 지금 트와이스가 일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격포제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종목이 엮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K-팝 데몬 헌터스가 지금 이미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블랙핑크
블랙핑크는 제가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워낙 글로벌한 이제 그 스타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굉장히 좋은 음원 성적을 거두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K-팝에 한 번 더 열풍을 좀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지 BTS가 군대에 입대를 하면서 어느 정도 K-팝의 글로벌리한 인기도 조금은 하향 추세를 그렸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동영상 조회수만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좀 드러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도 스포티파이 순위권에 바로 랭크를 대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그래도 IP 자체는 굉장히 글로벌리하게 아직도 먹히고 있다가 좀 증명이 된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1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조금 귀추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우리가 봐야 될 재료들이 많아지고 있는 하반기입니다. 여기에 BTS까지 컴백을 해준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뜨거워질 것 같은데 오늘은 주인공이 JYP 엔터인 만큼 이 종목을 한번 파헤쳐 볼게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트와이스가 요즘 우리나라에서 성적은 그리 좋지 못하다. 그렇죠. 일본은 여전히 탑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뭐 북미라던가 유럽 시장에서는 오히려 트와이스의 그 인지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체감하기로는 네. 블랙핑크보다는 트와이스가 좀 낫지 않아? JYP 엔터테인먼트가 매력이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네. 있어요. 그분들에게 아니야, JYP 엔터테인먼트 여전히 매력이 넘쳐라고 한번 호평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제가 굳이 이제 어떻게 보면 편을 좀 들어본다라면요. 굳이? 네. 아니 근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 블랙핑크가 훨씬 인기 많잖아요. 네. 어느 나라를 가든요. 리사 같은 경우에는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블랙핑크는 각각의 멤버별로 어쨌든지 인기 있는 시장들이 다 존재하죠. 네.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 트와이스는 그룹 자체가 인기가 많은 거지 개별 멤버가 굉장하게 어떻게 보면은 아이콘적인 느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당연히 주가에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G 주가 같은 경우는 어떻죠? 추세적인 상승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JYP는 주가가 여전히 어느 정도는 이제 가격대가 좀 밑에서 박스권을 그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좀 제 주변 얘기를 좀 해드린다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엔터사들 이제 한번 다룰 일이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JYP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8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사기보다는 좀 장기 평선에 눌릴 때 매수하자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근데 제 지인이 안 그래도 이번 주에 JYP를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손절했냐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박진영 씨가 워터밤 나와서 그게 이제 훨씬 더 활성화가 많이 되니까 뉴스거리가 많이 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짜증이 났대요. 아니, 그렇다고 손절을 해요? 시간적인 이제 기회 비용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나는 그럼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손절한 덕분에 오늘 이런 식으로 JYP가 오르고 있죠.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굉장히 호재성 뉴스가 나왔죠. 실적이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또 요즘에 워낙 또 뭐 SNS 특히나 뭐 텔레그램 방이나 뭐 카톡 방에서 도는 이야기들이 중요하죠. 근데 뭐 600억 서프설을 돌리는 분들도 있던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동안 시장에서 기대했던 4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라면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의 아이돌들의 인기에 대해서는 참 부질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한국에는요 10대랑 20대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죠. 그 어떤 엔터사들도 한국 시장을 타겟으로 아이돌들을 더 이상 만들지도 않고요. 그렇게 된 지가 벌써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인기보다는 글로벌리하게 어떤 게 먹히는지가 우리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스트레이키즈만 보더라도요. 미국에서 투어를 돌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죠. 그렇기 때문에 JYP 같은 경우에는 진영이 형이 주목받기보다는 그 밑에 있는 아이돌들이 주목을 받을 때 결국에 주가도 훨씬 뜨거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JYP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실 스트레이키즈 열풍이 훨씬 더 뜨겁잖아요. 제가 리포트를 찾아보니까 거의 모든 JYP 엔터를 커버하는 리포트에는 트와이스가 탑이 아니라 헤드라인 다 스트레이키즈가 있었습니다. 그 점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방금 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에서 연관지어서 좀 말씀드린다라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블랙핑크가 특별한 경우입니다. 웬만해서는요 남자 아이돌들이 훨씬 돈을 잘 법니다. 여자 아이돌들보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만 놓고 보더라도 아무래도 트와이스가 인지도가 훨씬 높은데 실질적인 캐시카우 역할은 스트레이키즈가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스트레이키즈가 얼마나 활동성 있게 이제 좀 이어나가는지가 중요할 텐데 2분기부터 일본 투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북미 투어까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맞춰 있고요. 이런 월드 투어 같은 경우는 3분기에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이 이미 잡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와 3분기 실적은 당연히 1분기보다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MD 구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글로벌리하게 삼촌 팬들은요. 네. 멤버별로 그렇게 굿즈를 많이 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남자 아이돌들에 빠진 여성 팬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어가 잡혀 있다는 투어를 따라다니면서 관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보자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도 그 투어 따라다니면서 돈 쓰시는 분이 굉장히 최측근에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시잖아요. 작가님. 그건 아닌가요? 말하면 안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 다뤄봤고요. 이어서 다음 포인트 종목 빠르게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새내기주입니다. UNAI인데요. 오늘 보니까 사실 이 종목이 계속 시세급변주라던가 하드 종목에 이름을 올리다가 네. 삼성전자 뉴스에 맞물리면서 오늘 더 올랐더라고요. 그쵸. 어떤 상승 배경이 있습니까? 네, 이제 UN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에서 이번에 굉장히 대대적으로 그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되어서 투자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언급되는 투자 금액이 조 단위로 8조 단위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주 찾기에 시장이 굉장히 열중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구미 1공장 부지를 삼성 SDS가 이제 매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근데 이 부지에다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한다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규모 같은 경우에는 120메가와트급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시장을 한번 휩쓸었던 그 소재죠. SK 같은 경우에는 울산 데이터 센터가 100메가와트급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 SDI가 완공이 된다라면은 이제 국내에서 가장 큰 최대 규모를 이루는 AI 데이터 센터가 될 것으로 이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기업들이 지금 현재 투자 소식을 속속 밝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금 현재 내세우고 있는 특히나 이재명 정권에서 처음 이제 내세웠던 키워드가 바로 서버린 AI죠. 그래서 주권 AI인데 관련되어서 이제 대기업들,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도 속속 이제 투자 소식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트렌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 2년 정도는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은 현재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AI에 투자하는 정부 정책이라던가 지원의 그 기간은 장기화될 수 있다. 그럼 그 안에서 오늘은 UNI가 삼성전자와의 그 협업했던 이력이 부각받으면서 움직였잖아요. 네네. 새내기주입니다. 실체가 있는 우리가 투자해봐도 될 만한 그런 새내기주인지 아직은 불신이 좀 남아있는 새내기주인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은 따상을 갖다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새내기 주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은 솔직히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밑바탕에 깔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시청자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지금 4천억 원 가까이 터지고 있죠. 아니 이렇게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는데 데이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안 담아두는 것도 저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데이 트레이딩 영역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일단은 제가 먼저 선을 그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어쨌든지 데이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반 고기반이 상황을 가장 좋아하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UNAI가 해당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업무에 우리가 활용이 가능해야 될 텐데 이 업무에 활용 가능하도록 리포트를 제공하는 회사가 바로 UNAI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UNAI 새내기주입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평가 영역입은 맞다라는 점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마지막 종목은 무엇일까요? 보시죠. 오늘 친환경 테마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그중에서 OCI 홀딩스 태양광 이슈까지 한번 저희가 맞물려서 볼게요. 아리백 산단 조성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오늘 뭐 신재생 에너지는 물론이거니와 그와 관련된 정책, 탈플라스틱도 거론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온실가스 테마주도 그렇죠. 움직이고 네.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정부에서 이번에 아리백 산단을 조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산단을 지정한 다음에 정책 자금도 대대적으로 좀 투입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플라스틱과 관련된 특히나 탈플라스틱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큰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삼룡물산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관련된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외적으로도 태양광이나 아니면 풍력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왜 플라스틱 관련 종목들이 가장 흐름이 좋은지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다 하나같이 이제 시총이 작죠.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런 식으로 한번 호재성 뉴스가 나온다라면은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시청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재생 에너지들로만 이제 100% 운영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큰 발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수요의 대부분이 물려 있는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좀 분산을 해가지고 수요처와 공급처를 조금 더 가까이 이제 모여서 이제 산업이 이루어지도록 생태계를 꾸려 나가겠다. 그래서 수도권 중심에서 좀 탈피를 해서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는데 키워드를 두고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펼쳤다는 게 바로 포인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탈플라스틱 테마 말고 오늘 또 이 중에서 태양광 테마줄도 네. 강한데, 제가 살펴봤더니 OBBB 법안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건 맞지만 네. 실제 유럽에서 태양광 발전량이 원전의 발전량을 제쳤다라는 이야기도 봤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약간의 잡음은 있을지언정 태양광주가 여기서 투자라던가 뭔가의 그 상장이 멈춘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무덥죠. 굉장히 무더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예비 전력률이 항상 이런 식으로 더울 때는 문제가 됐었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태양광이랑 이런 것들이 잘 깔린 다음부터는 이런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태양광이 그런 부족한 예비 전력을 다 충원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리하게 어느 정도 파이를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가능성을 봐야 될 텐데요.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태양광 관련된 업체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7월 초에 급등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낙수 효과를 어느 정도 입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장기간 소외된 종목들이 최근에 돌아가면서 상승 나오는 게 시장의 트렌드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종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패시브성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장기간 소외됐다 보니까 상대적인 이제 매력도를 느껴서 저가권에서 매수하는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의 흐름이다라고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OCI 홀딩스를 포함해서 오늘 신재생 에너지, 재생에너지까지 다뤄봤고요. 전체 4개 종목 안에 탑픽 종목은 무엇일지 확인해 보시죠. 포인트 탑픽은 JYP 엔터였습니다. 네, 오늘 네 종목 중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 중에 가장 좋게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 게 JYP죠. 네, 그래서 진영이 형이 부각될 때보다는요, 스트레이키즈가 이제 부각될 시간이 저는 다가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핑크 망사는 잊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진영 씨,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트와이스가 또 흥행하길 기다리면서 저희 JYP 엔터를 탑픽으로 전해드릴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